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과 4월 7일 양일간 예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좀 응원글을 주셔서 좀 힘이 난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좀 부탁의 글도 있었죠. 뭐 한경주라도 확실히 추천. 이거는 좀 추천해 달라는데, 한경주도 확실히 안 맞아도 확실히 그러면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맞는 경주를 확실히 추천드리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제가 하겠죠. 자, 그다음에 말 좋은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그런 거야 뭐 시간이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밑에다 댓글을 좀 달을 것이다.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예상이 다 끝났는데 뭐 지난번처럼 말이 전되든가, 아니면 또 예상이 다 끝났는데 진짜 좋은 말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색한 말도 알려주세요. 탐색한 말 좀 탐색한 말이요. 탐색한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복귀하시는 분들 뭐 기수가 어떻게 땡기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많은 예상가들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데, 물론 안 가는 거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예전에는 좀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말을 어떤 실수를 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지, 말을 땡겨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제가 이성일이 이름 좀 팔을게요. 뭐 괜찮을 겁니다. 이 친구도 뭐 제 동기생이고 뭐 또 이런 건 또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느 낚시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수가 이제 이성일 기수가 기수할 때죠. 마지막 저거 할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부를 하고 안 하고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차이예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승부를 회피해서 안 간다고 손님한테 일러줬어. 그러면 내 말이 인기 1인데 내가 3차고 오면 돼요. 코지고 3차로 오든 뭐 대차로 3차로 오든 이거 3차만 오면은 복승식 기준이니까. 근데 어떤 예상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자. 뭐 예를 들자면 안 갔어. 좋다, 안 갔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기수가 1초를 땡겼어요? 2초를 땡겼어요? 10초를 땡겼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뭐 갔네 안 갔네 찾는 거기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다른 쪽에다 허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1초, 2초, 10초 이렇게 땡기는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일 기수 말이 맞아요. 들어오고 가고 안 가고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뿐입니다. 어떤 말을 뭐 능력을 10초를 땡겼네, 어떤 기술이 가끔 보면, 예전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몇 초를 땡겼네 뭐 그런 얘기를 뭐 서슴없이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초를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뛰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늘 허리에다가 실 꼬매가지고 바느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고, 차라리 여러분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의 체형부터 배우세요. 체형부터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발 쓰는 거. 이런 데서 다 말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기본만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번 똑같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안 간 건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저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뛸 거다,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런 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누엘 기수평 좀 해달라. 기수평은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기수평 잘 뭐 이렇게 하는 편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죠. 제가 뭐 말을 타봐서 그런지 아무리 똥 기수도 말이 능력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올 건 들어오고, 예, 또 아무리 능력 있는 기수가 타도 못 들어올 건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누엘 기수의 어떤 기승술평,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극히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몰로 기수도 안 그래요. 저런 기수 참 안토니오 기수의 버금간다까지 제가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누엘 기수는 뭐 아니 아직까지 그러고 이제 뭐 첫 주 타봤는데 뭐 저 기수 아니구나 이렇게 또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 번 탔는데 한 주 탔는데 제가 무슨 평을 하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좀 기다려 보면은 또 뭔 해결책이 좀 뭐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부담 중량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른 요 방송 말고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나하고는 뭐랄까요? 저하고는 조금 이런 거는 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눈높이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좀 쉽게 단어를 좀 쉽게 방송을 좀 써줘라, 방송에서 좀 써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쉽게 쓴다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부담 중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 중량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마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20년 넘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담 중량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 탈 때는 부담 중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55kg짜리 제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건데 55kg짜리 말을 타면 제 중량만 제 몸무게만 55kg예요. 그러면 그 안장까지 다 합쳐서 마지막에 점검량, 후검량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량이라는 건 뭐냐면 기수의 중량을 재는 겁니다. 그럼 부담 중량이 55kg면 내 중량이 53kg가 돼야 이 말 장등에 올라가는 그 안장이나 복대나 그 밑에 모포나 스폰지나 이런 걸 다 합쳐서 마지막에 경주가 끝난 다음에 그걸 다 들고 너 55kg로 말 탔어 안 탔어 그러고 또 올라가는 게 후검량이죠. 저울질을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근데 당시에는 전부 다 기수들이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오바를 해서 탔어요. 제가 많이 오바될 때 최고로 4kg 오바됐어요. 그래서 봐주는 게 있냐면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0.5kg, 1kg까지 봐줘요. 물이 묻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장을 차고 가볍게 실어 봐야 1.5kg입니다. 1.5kg. 저 있을 때. 요즘에는 지금 예시장 가서 보면은 안장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더라고. 근데 제 안장이 손바닥만 했는데 그거보다 450g 나갔어요. 안장 자체만. 거기다 등자 달아야죠. 복대 있죠. 상복대, 하복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갖고 올라가면 1.5kg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내 몸무게가 53.5가 돼야 55kg 부담 중량, 그러니까 말에 올라가는 부담 중량을 55kg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핸디캡밖에 없었죠. 별정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금을 나는 300만 원 벌었어. 근데 저놈은 500만 원 벌었어. 그러니까 100만 원마다 1kg씩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400만 원, 500만 원. 내가 53kg를 달면 쟤는 5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2kg를 더 줘야 돼. 이게 이제 별정입니다. 이제 별정이고 별정에다 뭐야? 기본이 뭐예요? 나이. 이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어디 장롱 속인가 제 안장이 아직 다른 건 몰라도 다 버렸는데 안장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찾으면 그거 한번 준비되는 대로 별정 부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만 이 부담 중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부담 중량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을 하면서 거의 이것도 근래에 알았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인 거 제 몸이 그렇게 어떤 기억을 하고 있었는 모양이죠. 내가 말 탈 때는 부담 중량이라는 게 전혀 개의치 57kg 달고 들어오는데 55kg짜리도 타고 그러니까 들어와요.
들어오니까는 그런 부담량을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근데 요즘엔 보니까 55km 달는 말이 57km 달면은 퍼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담 중량, 예, 기본적으로 좀 물론 저도 부담량에 대해서는 생각은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 부담 중량이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좀 늦게 알았다라는 얘기죠. 예, 늦게 알았는데 이런 기본은 아마 어떤 경마팬이든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보나 어떤 복기나 조교나 이거를 뺀 게 기본이 뭐예요? 기수의 능력 플러스 부담 중량 뭐 그다음에 그날 경주로 상태 이런 것 중에 그것 중에서 이 부담 중량이 예, 좀 비율을 좀 많이 차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 돼요. 상금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그 부담 중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아주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죠? 예, 예상 시작하겠는데 예.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일요일은 할 게 없으니까 부담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제 뭐 이렇게 유료를 이용하시면 부담돼요. 그냥 아침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왜 또 이렇게 예, 오늘 할 거 없다 그랬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막 부담이 돼가지고 쫓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막 뭐 하나 해드리려고 막 좀 애를 쓰죠. 근데 그 배당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20원짜리 그냥 한 방 불러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보면 토요일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거의 토요일은 지금 끝에 경주 2개 정도인데, 2개 정도인데 지원 온 경주가 좀 쉬어 건너뛰어야 되는 경주가 오히려 많을 정도고, 일요일은 중반에 좀 중후반에 7경주 후에 한 3개, 2개, 3개 정도, 예, 2개, 3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새벽부터 비가 오는데 좀 주말에 좀 날씨가 맑으면 예, 좀 일찌감치 나들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6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예, 머니샤프, 캐러시컷, 예, 외곽의 세라여제. 뭐 이런 경주는 승리라이크, 요 승리라이크, 승리라이크하고 뭐죠? 또 하나가 승리 플러스. 이거 헷갈려가지고 예상을 잘못 잡을 뻔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머니샤프, 캐러시컷, 세라여제인데. 자, 이 머니샤프입니다. 머니샤프인데 오늘은 이제 선행을 가기 때문에 못 뺄 것 같아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빠르진 않죠. 이 자체가 느린 경주예요. 이 자체가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번이 14. 아이고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여기가 14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13초 5. 예. 그럼 1번이 여기 있어요. 1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요만큼, 8번이 요만큼, 9번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느린 경주예요. 보면 딱 나오죠. 제가 어떤 때 보면은 다 여기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 중반쯤에 있어요. 이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좀 느리니까 걸음이 느리니까 무리해서 선행을 가더라도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약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캐러시컷이 말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뭐 위치도 좋고요. 근데 오늘은 얘네 둘이 이렇게 하면은 배당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만든다 그러죠. 자, 9번을 놓고 갑니다. 9번을 놓고 1, 2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마필 없죠. 5 잉그랑킹 이거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마필이고. 승리라이크 얘가 좋아졌는데 이게 기복이 심해요. 예, 기복이 심해서 지금 뭐라 그러고 이런 건 삼복승시하고요. 이 9번을 놓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편성이면 이 말들이 다 여기 있으면 얘를 못 가져가죠. 이게 사정권이라는 겁니다. 경주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400 몇 킬로 나가 작게 나가죠. 406킬로밖에 안 나가요. 406킬로 지난번에 406킬로라 당연히 주폭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 바닥에 있어. 이런 거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이 편성을 읽을 줄 알면 이런 편성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편성이네 라고 이 기수가 읽으면은 이 경주에서는 취입이 돼요. 얘네들 몰고 가면 죽거든요. 이거 뭐
그러니까 몰고 가면 낫에서 탄력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게겠죠. 뭐 다른 말들이 못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못 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는 얘가 죽으면은 이경주가 무척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늦기 때문에 얘가 올라올. 그러니까 배당을 1, 2는 배당이 없잖아요. 없죠? 예, 1, 2, 4 이렇게 팔려주기 때문에 이 4가 좋아지니까 또 예상들이 많이 잡았네. 그래서 가볍게 9를 놓고 9는 그러니까 늦게 올라올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지금 비가 보슬보슬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 도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오게 된다면 많이 싶어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주로가 가벼? 그러면은 또 먼저 뒤에서 늦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두시고요.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예, 1000m고요. 군해선 6등급. 예, 이 경주는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좀 빼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참,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번이 13초. 여기 이건 빠르죠 또? 예, 이건 무척 빠르죠. 4번. 무척 빠르지는 않군요. 예, 3번, 2번, 1번. 그다음에 8번, 9번, 7번, 6번. 예, 이 두 마리가 무척 빠르니까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바깥에 있고 얘가 안에 있죠. 5번이 뭐죠? 미스터 히어로, 4번이 깨우침.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대수선행자, 대군 파워요. 대군 파워 인봉주면 이거 1분 2초 뛴 거? 이건 말 아니던데. 예. 5번 아니 뭐 7번 어디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축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거 기억나죠? 베스트 분리 12번 게이트 안쪽에 6번 게이트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 인기 1위였었는데 못 들어왔죠. 근데 12번 게이트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때 안토니오 기수가 6번 달았을 때 뭐라 그랬죠? 이때 보면은 요마필이 그 이전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레이스가 약했다. 그래서 모래마저도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못 느꼈을 거다.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 6번일 때 못 들어오면 모래라고 생각해도 좋다. 근데 12번 달았을 때 김영근 기수가 12번 달았을 때 어때요? 라테 날라오죠. 바깥으로 모래 안 맞으니까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모래를 안 맞는 게 낫다. 안토니오 기수, 페로기치 기수 이런 기수들 다 그런 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뭐 영리하게 말을 타는 기수들이에요. 근데 이 한센 블레이드를 보니까 한센 블레이드 보니까 이렇게 뭐 지금 심마고 모래에 대한 적응을 저는 모르겠어요. 주행심사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저는 피해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선행 가도 죽을 겁니다. 예. 지금 두 번 주행심사나 지난번 그 불량주로 해서 선행은 못 갔지만은 나체 쓴 걸 보면 그렇고 얘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얘도 그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괴롭죠. 혼자 선행을 가도 쓸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얘는 더 쓸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 더 좋겠죠. 4번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얘도 4번도 이렇게 뒷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차분히만 이렇게 따라오면 예 놓고 4, 5번 니네 둘 중에 하나 좀 견뎌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다 주력이고 방향을 근데 꼭 이럴 때 되면 꼭 이런 놈들이 와. 얘네 둘이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도 사실 불안한 건데 요거 때문에 배팅을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죠.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요게 능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말이 생긴 거는 좀 뭐 멀리서 봐서 그런지 그렇게 뭐 월등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등치가 있고 유연하고 큰 성이 좋더라고요. 말이 아주 경쾌한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해 있고 1000m고 이 참 34조 51조 그 리카다 조교사하고 그 누구죠? 사이먼 조교사. 정말 이 조교 감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교가 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이 마방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쉬어요. 쉬어. 안 나와요. 주로 조교를 거의 안 해요. 뭘 안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교를 뭐 주로 해서 빵빵 세게 해야 되고 뭐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저게 무슨 저기인지 감도 못 잡고 하여튼간 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묘는 나한테 안 보여준다라는 얘기지. 봐야 되는 날 안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그걸 관찰해 봐. 저거 안 나오나 보다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갑자기 이런 위너 세너가 세이 같은 경우 주중 내내 빨간판 달고 다니다가 나올 것 같이 안 나올 것 같이럼 하다가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딱 노란판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마피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좀 그래요. 검양 큐피드 초이스 믿을만 하나도 없죠. 요경준 여러분들 배팅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 1번 2번이 인기만데 요거 1번이 불안하거든요. 요 검양이라는 마필이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1번 게이트라 좀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배팅을 해야 되는 경우죠. 이 검양이라는 마필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순발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곽의 8번이 뭐죠? 바하선더 맞아요? 삼경주 바하선더가 좀 빠르네요. 요거를 넘어서야 돼요. 단거리니까는 일단 뭐 조금 이런 식의 경주가 펼쳐지겠죠. 여기다 그릴게요. 저기니까. 자, 1번이 이렇게 가고 8번이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못 넘어가겠죠? 예. 얘를 넘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니까 못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딸딸딸딸 오면은 누가 제일 좋아요? 2번이 제일 좋죠. 근데 8번은 뭐 선행 가면 뭐 좀 버텨낼 말이 아니죠. 예. 버텨낼 말 같지는 않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큐피드 초이스 같은 경우요. 예,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입상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 체형 자체가 라트에서 쓰는 말이에요. 쓰기 때문에 1, 2로 한번 그냥 하고 싶은데 배당도 없고 이 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그냥 딱 커피 한 잔 딱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4경주입니다. 네, 요 경주는 이 로드우먼입니다. 로드우먼 16주 만에 나와요. 16주.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16주면은 16 4개월이요. 16주가 17주가 되면 주행 재심사를 받아야죠. 거기에 맞춰서 조사들이 막 억지로 조금 말이 컨디션이 아닌데 억지로 이제 그 주행 심사 받기 싫어. 그걸 왜 받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어때? 하면 하고 상관없을 텐데. 아무튼 얘가 말이 좀 좋아졌고요. 말이 좀 패출혈 때문에 신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그냥 꾸준히 쳐다보는 마필이에요. 한 460km 그 정도 나가는데 아주 뭐 하자가 없어요. 근데 앞말이다 보니까 조금 늦대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6번 세네빅토리 이런 거 진짜 믿으면 안 되는데 송한바비 얘네들이 지금 너무 약한 편성에 만나서 제가 예상 이거 방송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편성이 지금 깨진 게 2개가 있어가지고 말씀 안 드렸구나. 깨진 게 2개가 있어가지고 막 뭐 쥐어 짜다 보니까 막 편성을 맞춰왔다 보니까 조금 편성이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해요.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수호의 탑라인. 오늘은 이 블루 메가 엘라를 좀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이 공략은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공략하지 마시고 이 마필은 좀 모르겠어요. 딱 하나 단점이에요. 생김새, 체형 좋아요. 상당히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어려서 그런 건지 아직 힘이 덜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자체가 갖고 있는 체공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체공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가느냐 요거는 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배팅을 좀 해야겠다. 조금만 소액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못 믿는 말이에요. 저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말고 말도 믿지 마시고요. 자, 2번 3번 1번 5번 4번은 어디 있어? 4번 그 다음에 4번 앞에 7번 8번 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6번이 뭐야? 스트롱 컬처? 요거 공백기 있지 않습니까? 공백 요게 지금 체중이 불어 있어요. 말은 괜찮더라고요. 말은 뭐 나쁘진 않은데 요게 선행을 가요. 근데 못 버틸 것 같아. 이게 선행을 딱 갔으면 그냥 게임 끝인데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팅을 좀 약하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9번 게이트 살 때 동수가 기승했을 때도 9번이니까 얘 모래 안 맞히고 외곽으로 좀 몰고 올라오면 힘이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전개를 만나야 되는데 조금 저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죠.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이 채공 있는 마피. 이거 앞에 딱 가로막히면 얘는 아웃이야. 아웃이야. 그러면 또 다른 말이 없잖아요. 이거 왜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첫 번째 경주에서 임기원 기수, 두 번째 경주에서 유승환 기수 맞아요? 동수? 탑라인? 기원. 동수였었군요. 동수. 죄송합니다. 동수였었는데 이 탑라인이라는 마필이 이제 뭔지 모르는 거죠. 내측으로 사행을 많이 해요. 짝발인 것 같아요. 짝발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 같아요. 자꾸 안으로 기대요. 안으로 기대는데 조금 전 경주에 뭐죠? 한센 블레이드 얘랑 같이 동반 습보를 합니다. 근데 안쪽에다 놓고 조교를 해요. 기대도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오른발은 잘 써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왼발을 씁니다. 그 임기현 기수 기승했을 때 너무 심하게 기댔죠. 자, 두 번째 그 김동수 기승했을 때 중간이 지난 다음인가에서 오른발로 바꾸죠. 오른발로 바꾸니까 똑바로 딱 튀잖아요. 똑바로 딱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른발이 운동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수호랑 옥신각신 들어가면서 머리, 코, 목, 머리차로 져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재발이 된다면 그래서 재발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게 선행만 가면 요거하고 하나 있죠. 뭐 수호 뒤따라오고 요것도 이제 모래를 맞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외곽으로 탔던 바풀이고.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행을 좀 가달라는. 근데 약간 이런 6번이라는 마 스트롱벌처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모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고 이 경주는 뭐 믿을 말이 하나도 없죠. 축을 못 세워요. 인디오런스 이거 믿으면 안 돼. 섀도우 머니 이거 작은 마필. 그다음에 스피드 흑룡. 스피드 흑룡. 이 마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경주를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피드 흑룡이 화이트 벨벳 이길 때 보면 어떻게 뛰죠?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정말 사지가 좀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지런하게 모아서 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700 뛸 때 보십시오. 라스트 파덕파덕 돼요. 힘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관계자들은 아마 이제 이마필이 등치가 있기 때문에 1700에 가면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말 또 나와요.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스피드 항룡이라는 마필은 믿으시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승리 플러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마필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부하기 딱 좋은 마필 아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블랙퍼플하고 두리하고 캠프바다 뛸 때 뭐 얘기했죠? 카이나라고 했죠. 카이나 이런 게 인기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웬 행제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실수한 게 뭐였었죠? 그게 그 경주가 아마 딱 100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윤승할 때 이 캠프 바다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어떤 분 댓글 달으시는 거 보니까 블랙페플 추천드린 거 들어왔다고 맞춘다고 타신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저는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췄냐? 그 캠프 바다가 눈에 확 띈 거예요. 이게 저의 이제 좀 뭐랄까 좀 잘난 체 하는 거죠. 나갈 때 보니까 캠프보다가 블랙퍼플보다 캠프보다가 말이 더 좋아. 그러니까 캠프보다가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행 가면 3하고 10 둘 중에 하나는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캠프보다가 주폭이 작으니까 선행을 못 가잖아. 블랙퍼플이 외곽으로 가서 선행을 가버리잖아. 그래서 3, 10 들어와가지고 카이나는 뭐예요? 착순도 못 왔어요. 착순도 못 왔고 착순 왔어요? 못 찾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은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 좋은 거 알려주세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시장 뭐 제가 좀 요즘엔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예시장에서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체예요, 잘난 체. 예. 예, 그래서 이게 딴 데로 가는데 이 승리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여러분들이 탁 보시면은 그냥 아주 가장 허리가 긴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길다, 예, 몸통이 이렇게 쫙 예, 빠져 있어요. 이렇게 좀 길어 보여요. 딱 보면 여러분들 그냥 한눈에 딱 이런 마필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마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허리 긴 마필, 그 매니 스피드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 기니까 나한테 올라올 것 같죠? 근데 반면 걔가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 흐름에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승리 플러스 그래서 믿지 말라는 얘기고 대한일품인데 이게 조교를 잘했는데 오늘 선행을 못 가요. 말이 아직 조금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스테르입니다. 아스테르 일요일 날 제가 2개 경주인가 뭐 3개 경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건지 그건지 좀 헷갈리는데 얘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구가 작은데 말이 참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졌어도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임마필은 뭐 김옥성 기수에 누가 선행 가서 한번 이건데 선행을 못 가면 안 돼요. 체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6경주도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 예. 우라칸을 한번 좀 노려볼까 싶은데 2번 일각수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의미가 없죠. 라운세라나 일각수, 개나리송, 리치마인, 우라칸 이렇게 5마필로 압축할 수가 있는 그런 일단 오두마번은 그렇게 나오는 경주인데 사실 뭐 진격의 천마도 있는데 아직 안 살아났더라고요. 마필은 좀 살아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은 좀 껄떡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직 안 살아났고요. 우라칸이 좀 살아났는데 안쪽에 일각수가 있어요. 이 우라칸이라는 마필이 그 선행을 못 가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일각수 못 버티죠. 라운세라나 요거를 좀 축으로 가도 되는데 리치마인 지난번에 간신히 왔어요. 일각수 지난번에 제가 선행 가도 그러니까 일각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우라칸을 죽일까봐 못하는 이거 못되는 그 배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개나리송이요. 예, 이것도 믿지 마십시오. 이마필도 예, 빠른 페이스에서는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물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경주도 예, 제가 7경주는 X 해놓은 경주입니다. 우라칸이 선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일각수는 지금 컨디션이 나빠요. 근데 우라칸도 100%라면 괜찮겠는데 70에서 지금 80, 90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일각수의 기본 순발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요 뒤에 우라칸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하면 요 방송 그러니까 요 경주가 끝나면 우라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제가 이제 우라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안쪽에 일각수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7경주였었고요. 8경주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리지마를 추천드렸죠. 이제 4번 게이트에 있었고, 뭐 최적의 이 정도면 최적의 전개다 그랬는데 이마필이 못 옵니다. 예, 뭐 이렇게 못 왔습니다. 못 옵니다가 아니라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젤 괴물입니다. 이 가천장사요? 이거 컨디션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뭐죠? 조개 안 보고 예상 잡는 책들 몇 군데 있죠? 예, 많이 있네요. 머리 2차 강군데, 머리 한 군데, 2차 강군데, 3차 강군데, 4차 강군데, 5차 2군데, 7군데나 잡았네요. 이건 뭐 선행 가도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말리지마라는 마필, 예, 안쪽 게이트의 유리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우리라는 마필 있죠, 4번. 요것도 보니까 아직은 좀 힘이 덜 차 있어요. 근데 좀 너무 뒤에서 와요. 너무 뒤에서 오고 지젤 괴물. 요거 아니죠? 예, 요거 아닙니다. 얘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죠? 스피드 항용, 청룡? 예, 그 스피드 껌껌해서 안 보여요. 스피드 그 리암 스무스 이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 체형입니다. 체형. 이런 마필들이 보면 승리 플러스가 허리가 길다면 얘는 동체에 비해서 약간 그 뭐랄까요? 느린 걸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머리가 약간 낮아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기꼬보다 머리가 조금 약간 올라가야 리듬감이 좋다라 그랬죠. 근데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올리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등치가 커도 라지에 쓰는 거예요. 또 한쪽 발만 쓰고 지난번에는 안쪽으로 기대했죠. 데뷔전 때.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 경기에서 이제 리암 스무스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그 뭐죠? 순발력은 좋아요. 근데 선행을 가서 좀 쉽게 뛰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는 또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면 조금 어떤 다른 것들이 보완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보완이 된 게 없어요. 센스쟁이 뭐 이거 거세했죠? 차분해졌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마필인가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 마필 많이 차분해졌어요. 근데 워낙 기본적으로 성질이 막 제가 이거 처음에 데뷔전 때부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막 나댐이 너무 심해요. 근데 거세하고 이런 마필 차분해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도 자세가 좀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축이 아니고요. 자, 오늘의 축입니다. 올댓 코리아입니다. 올댓 코리아인데 요거는 얘 후착이 좀 많아서 뭐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어떤 딱 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노리는 마필은 인키타투스입니다. 인키타투스인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린다면 이 마필이 지금 그동안 그 진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뭐랄까 풀이 죽어서 다니던 마필인데 그래도 이제 막 동반수보를 2번 했는데 탄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이 여기다 갖다 한번 옛날에 뛴 걸 갖다 여기다 비교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80%만 갖고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좀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있는데 워낙 다른 마필들이 또 신예고 힘이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80% 갖고 과연 얘네들하고 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올댓 코리아를 축으로 해서 처음 후착이 없어요. 지금 딱 머릿속에는 인키타투스인데 이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좀 현장 컨디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올댓 코리아를 축은 맞습니다. 그 제가 그걸 놓고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인기권에 있어요. 어머, 종합지 백판이에요. 뭐 잘못 본 거야? 잘못 봤나? 아무튼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 가겠습니다. 뭐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하고 가야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담 중량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요 방송 예상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가 봐. 보시는 분들 저는 참 그걸 더 많이 봐줄 거라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번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번호는 안 불러대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실 것 같고. 자, 이 총알 가치입니다. 총알 가치가 이전에 이길 때 몇 킬로 달았죠? 이전에 56, 54, 55. 총알 가치가 한번 질 때 54. 선행 갔을 때 가가지고 어렵게 갔죠.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질러 방해당해서 얘 박상욱에서 제재 받았죠. 이거 한번 뭐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확인하시려면 마사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지난번에 55.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부담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50kg를 저는 기준으로 합니다. 말의 체형, 체중.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부담중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뭐죠? 낭만 스타를 갖고 낭만 질주가 아니라 낭만 질주요. 예전에 48주에 있었던 낭만 질주라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요게 한 450kg를 간 넘어요. 뭐 60kg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55kg를 달고 뛸 때 보면은 그야말로 날아다닌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마필이 어느 날인가 57일인가 58을 달고 1400에 인기 1위였었는데 이거 꽤 됐죠? 한 운정균 기수가 그 48주에 있었을 때니까 운정균 기수가 주로 탔으니까 그러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그 처음에 방송에서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부담량을 신경 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상할 때 그 주위의 예상가들이 그 옆에 있는 예상가들이 뭐 이거 지금 57kg, 58kg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진짜 들은 척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마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저 말이 왜 저거밖에 못 뛰지? 그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들춰봤어요. 다른 마필 그 이후로 이제 이 450kg를 그러니까 450kg가 못 넘어가는 마필, 즉 다시 말하면 56kg나 57kg를 견뎌낼 수 있는 체구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450kg에다가.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그때 58kg 뜬 것 같아. 57kg만 돼도 못 버티더라니까요. 이게 57.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옆에 있는 그러니까 같이 뛰는 말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450kg짜리가 55kg를 달았을 때와 57kg 달았을 때 걸음발이 확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입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7. 근데 그걸 보면 상대들을 또 다 허우적허우적 되는 그런 경주였었어요. 오긴 와요. 근데 그런 것들 기본은 역시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7에서 58을 450kg짜리가 달면 55kg 달았을 때와의 어떤 그 탄력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능력이 나오더라는 탄력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총알 가치가 430kg짜리예요. 430kg짜리 이걸 왜 안 줬지? 430kg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박상호 기수는 그 답은 하나 나와 있죠. 박상호 기수가 430kg짜리인데 55를 달고 선행 가서 이겼던 마필이 57kg예요. 그러면 기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 죽어도 선행 가야 돼. 왜? 57kg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내가 따라가서는 죽어도 안 되거든. 그냥 선행을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답은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나중에 예상 다 끝나고 나니까 얘가 57kg더라고. 그 정도로 저도 이렇게 안 봐. 저도 예상을 했어요. 이 끝에다 걸쳤어요. 3, 4, 1, 5, 6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57kg 얘가 지금 여기서 선행을 가느냐 못 가거든요. 구경조 누가 가냐면요. 3번이 뭐야? 패더라이트도 있고 외곽에 이제 6번 총알 가치가 그 다음에 외곽에 더 외곽에 12번 아데레콤 뭐 이런 마필이 있어요. 라이젠시안이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처럼 상대가 하나면 무리해서 간다고 55kg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선옷으로 바뀌었어. 근데 57kg 갖고 그걸 달고 무리해서 선행가 갖다 치자고요. 아웃이란 얘기예요. 아웃.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뭐 할 건 없습니다. 할 거 없는데 요 총알 가치의 50 부담 분량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스피드 청룡인지 황룡인지 자꾸 헷갈리네 한번 볼게요. 아 참. 스피드 어디 갔어? 없어졌네. 스피드 뭐예요? 그 외국 스피드 흑룡. 스피드 흑룡이 있는데 제가 토일자는 분명히 그 종합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구경주 MJ타운 올 1등이 3군데, 2등이 2군데, 3등이 3군데, 4등이 1군데, 5등이 2군데, 이거 올 대가리가 없네요. 15군데 대가리 잡는데 이게 종합지가 몇 군데? 15군데 맞아요. 15군데 중에서 9군데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뭐 인기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마필이죠. 여러분들 이 마필이 뭐 올 수 있습니다. 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스피드 항룡 말씀드렸죠. 근데 스피드 항룡처럼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뛰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럼 뭐 스피드 항룡이야 뭐 힘차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자체 얘도 그거예요? 아니면 데스타마 아니구나. 예.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좀 경직돼 있다. 리듬감이 좀 없다. 그냥 힘으로만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어울릴 수도 있죠. 거리가 늘어나는 게 어울릴 수도 있긴 한데 힘이 있기 때문에 1700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1300 같은데 늦었기 때문에 거리 늘려서 가보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체형입니다.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예상을 안 잡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이 뭐 있냐? 총알같이 빼고 MJ타운 빼고 아데레콤 이것도 빼고 킹앤아이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드용처럼 아주 큼직한 주법. 남는 게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네 마필인데 축이 없어. 축이 없어요. 축이 있으면 그래도 인기 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MJ타운이라든가 뭐 아데레콤 뭐 이런 것들이 인기 빵빵 실려주면은 좋죠. 뭐 좋은데 축을 선정을 해야죠. 축이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안 돼. 제 능력으로는 축이 선정이 안 돼요.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요 경주부터 이제 배당에는 없어도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딱 만났어요. 만났다는 게 뭐냐? 어? 이군마필 맞죠? 예. 이 컨저버티브입니다. 51kg의 컨저버티브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뭐 아직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죠? 발리림이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21조의 로드위너. 로드위너가 지금 뭐 청담도끼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능력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담도끼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청담도끼가 빠지는 거 보고 정말 경마는 야바이라고요? 그 뭐 수차례 지금 청담도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세니까 뭐 저도 부르긴 했습니다만 1200이라도 뭐 앞에 붙어 가겠는데 좀 그랬어요. 하여튼간 이 컨저버티브인데 이 컨저버티브가 저는 로드위너보다 더 뛴다라고 생각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뛰는지. 가서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정말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주는 뭐예요? 글로벌 라인하고 문학조이죠. 문학조이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 걸음발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야 돼요. 물론 기본 능력은 갖고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다독여서 타야 되는데 요게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이 글로벌 라인이라는 표 500km 넘으면 무척 큰 그 주폭을 갖고 있죠. 장거리에는 제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약체 편성입니다. 근데 그게 약체 편성이라는 게 얘네들한테만 통하느냐? 컨저버티브에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딱 배당은 없어도 배당은 없을 겁니다. 10경주의 배당 컨저버티브. 그렇죠. 뭐 글로벌 라인에 뭐 그 누구죠? 문학주의에다가 그 다음에가 인기 3위권이에요. 근데 3위권인데 일단 이 컨저버티브 한번 아니 왜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10경주였었고요. 자, 11경주 가겠습니다. 요 경주도 역시 이제 이 10경주는 배당의 메리트는 떨어져 일단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안전장치는 해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10번 3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 와서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삼복승식이나 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삼쌍승식 일단 이렇게 좀 받쳐두고 본전은 잃지 말아야죠. 경마는 본전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고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단 10은 좋죠. 안 하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요 세 마피를 갖고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본전 방어해두고 뭐 좀 나는 주진아를 믿으니까 쌍승식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항상 해두고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할게요.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에는 25주에 니키 스트리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먼볼트 51초 사이먼 쪽에서 우먼볼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왜 12가 아니라 9두지? 뭐가 하나 와서 낀 것 같은데요. 원래 등록은 9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얘네들까지 하여튼간 9두에서 이 2두가 빠졌다? 코캔디? 아닌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9두라고 봤는데 분명히 9두에서 이 2두가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4월달 편성이 맥심 그 8마리가 그 8마리죠? 7마리가 아니고 맞나? 8마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이가 그달 발표할 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8마리였었는데 이번 달은 제가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깨지려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편성이 아니라 지금 이 초코캔디가 월요일 날부터 조교를 안 했어요. 일요일까지 이제 김은근 교수가 조교를 하다가 월수 목요일 날 조교를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지금 이 경주가 초코캔디가 안 나오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8마리가 이제 맞춰진 거죠. 맥시멈이 8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마리라 좀 이렇게 혼자 생각했던 바인데,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초코캔디가 안 나오면 이 경주가 깨지는 건데 초코캔디가 조교를 안 하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3일 동안 조교를 안 했어. 빨간판 달고도 안 했어. 근데 깨지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약해. 그냥 이런 데 가서 조교 안 하고도 가서 뛸 수 있어.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뭐 현장에서 보고 얘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자, 화기 요거 지난 두 번 때였죠. 컨디션은 뭐 그전인데 조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 이겼을 때 조교 정말 뭐 아주 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엔 조교 어떻게 했어요? 해운동 만운동 했잖아요. 일요일 날은 또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아멘다도 지금 컨디션은 아니죠. 가온킨 이게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인데 초코캔디 있지. 또 화기 있지. 선행 못 가면 죽어요. 블랙윈드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이지. 그 딱 보니까 이경주는 추입이야. 근데 추입인데 오차게 8군데 잡힌 골드후라입니다. 골드후라.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이경주는 지금 이 골드후라를 빼놓고 나머지 말들을 다 보면 뭐랄까요, 좀 하나씩 흠이 다 있어요. 뭐 조교를 안 했다든가 컨디션이 아니든가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골드후라, 화기, 아멘다, 초코캔디, 그다음에 가운킨, 그다음에 화기 이렇게 인기가에 있는데 그다음에가 이제 5번째가 골드호라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멘다도 뭐 조교는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그런 빠릿판 초코캔디는 말씀드렸다시피 월수목 조교 안 나왔지. 화기 지난 두 번의 어떤 그런 훈련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한 마필은 골드호라밖에 없는데 나이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단출한 편성이고 앞에서 무너지면 좀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6일 토요일 예상보도 마쳤습니다. 또 해가 떴네요. 비가 안 오고 해가 뭐 맑다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일기가 너무 불규칙합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저 일요일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